말을 조사한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지. 그러면 오늘은 양반추는 아닐 거야. 그럼 남은 건 서쪽과 동쪽. 그쪽으로 가보자. 나는 집에서 빠져나와 마을 남쪽 출입구로 걸어 올라갔다. 며칠 전 내가 밤에 잠복한다고 했을 때 수아는 나를 많이 걱정했었다. 너는 범인이 오늘 밤 안에 또 움직일지도 모르니 밤에 잠복할 생각이야. 위험하지 않을까? 사건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야? 그녀의 말이 옳다. 하지만 지금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범인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일단 범인이 누군지 확인부터 해야 할 것이다.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집에 도착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조용한데 마치 버려진 마을에 와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드는군.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에는 아무 불빛도 없었다. 모두 잠들었겠지. 깨어있더라도 괜히 이 시간에 불을 켜놓거나 소리를 내서 주의를 끌고 싶지는 않지. 그러는 게 나한테도 범인에게 집중하기 쉬우라겠지만. 등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 먼 곳은 아니었다. 나는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달빛이 밝지만 거리에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범인일까 아니면 길 잃은 동물일까? 위험하더라도 확인해야겠다. 나는 조심스레 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걸어갔다. 돌담길을 계속 따라갔다. 소리는 분명 그쪽에서 난 것 같은데 누군가 숨어있는 걸까? 돌담 뒤에서 누군가 달아나고 있었다. 거기 서라!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온통 검은 옷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오늘 밤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추적했다. 그는 말 남쪽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빠르다. 표적은 자신이 어디로 달아나야 할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마을 출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 우리 집을 지나쳤다. 마을 밖엔 평야와 나무만 듬성듬성 있기에 여기서 몸을 숨기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있는 힘껏 쫓고 있음에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안돼, 이러다 놓치겠어. 어떻게 저렇게 빠른 거지? 나는 숨을 고르며 병원 한복판에 멈춰섰다. 표적은 온데간데 없었고 주변은 고요뿐이었다. 설마 놓친 건가? 누군가를 이렇게 쫓는 게 유숙치 않지만 이렇게 뒤처진 것도 석연치 않다. 잠시 숨을 고르며 표적이 사라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말 여기 빠져나갔다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야.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해. 일단 근방을 구석구석 확인해보자. 날 공격하지 않고 달아난 걸 보면 그쪽도 긴장하고 있을 텐지. 눈앞에 펼쳐진 들판에는 나무만 듬성듬성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나무 뒤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설마 지난번에 본 그 여인일까? 그 여인도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고 마을에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계속 주변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근방을 뒤져본 지 시간이 꽤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 여인이라면 또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번엔 절대 놓치면 돼. 조금만 더 찾아보자. 나무 뒤를 수색하면서 점점 마을과는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밤새도록 찾아 헤매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지쳐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좌절했다. 그래, 현실을 직시하자. 나는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또가 내 능력을 의심했던 것도 당연한 거였어. 확실히 나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건 맞아. 나 같은 폰내기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지. 내일 아침 일찍 대감을 찾아뵙고 동네 쪽에 사람을 증언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낫겠어. 지평선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날이 새버렸네. 벌써 동이 트다니. 잠깐 눈 붙일 시간도 없겠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일단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쉬고 나가자. 수아감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군. 맞아. 내가 집에 없다는 걸 알면 분명 걱정할 텐데 멍청하게 잊고 있었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가는 길은 금방이다. 밤새 평야를 배회했기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해가 떠 있었다. 여섯째 날, 유리와 수아의 집. 집 앞으로 돌아와 밭을 슬쩍 둘러봤다. 수아가 안 보이네. 아직 자고 있나? 집에 도착하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벌써 나갔나? 수아야, 나 왔어. 수아야? 대답이 없다. 수아야, 어딨어? 설마. 나는 불안한 마음에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수아야, 안 돼. 수아의 시신이 피가 흥건한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나는 망연치 않으시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다. 슬픔과 분노가 차오르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기 시작했다. 수아야, 어떻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넌 항상 나한테 베풀기만 했었는데 나는 하룻밤 사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나는 하룻밤 사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 찬 눈물을 멈출 줄 몰랐다. 범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용이 주도했다. 그리고 나를 밖으로 유인하려 했던 것이었다. 내가 마을 밖을 찾아 헤매는 동안 범인은 이곳으로 돌아와 수아를 살해했던 것이다. 나는 수아야. 갑자기 날카로운 뭔가가 내 뒤를 강통했다. 우와! 극심한 고통에 온몸이 퍼졌고 나는 그대로 수아의 몸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등 뒤에 꽂힌 날카로운 물체는 내 심장까지 닿았다. 고개를 돌려 나를 공격하는 이 얼굴을 확인하는 후 안간힘을 썼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는 분명 들어본 적 있어.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순간 나는 범인의 함정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그는 나보다 훨씬 영리했으면 나는 실수에 대한 값을 목숨으로 치르게 되었다. 이 선택지도 이제 배드엔딩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문답 선택. 사또의 집 숲으로. 자, 사또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은서 아씨가 구미호 온 게 확실해. 아니, 그보다 구미호가 아씨로 둔갑한 거겠지. 진짜 아씨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리고 윤복이 형, 만약 형이 그리 된 거라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어쩔 도리가 없을 거야.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았어. 구미호는 내 손으로 처리해야 해. 나는 사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집은 양만촌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한 후 품 안에 단검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 이걸 사용하겠어. 내가 좀 성급했나? 일단 구미호를 만나보자. 가서 할 말이 있는 척 해야겠어.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사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가운데 독채에 다다랐다. 아씨 댁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문이 열려있는 방이 있었다. 아씨가 사용하는 방인 듯 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자네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건가? 너가 자네가 여기 들어오도록 허락한 거지? 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또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네. 하면 자네는 먼저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불렀어야 한다는 거 잊었나? 이런 기본적인 예의 범죄도 배우지 못한 건가? 그녀는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와 날 노려보았다. 그래서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지? 어서 아무 말이라도 해야겠다. 아씨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곳은 아씨께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씨께서 자주 혼자 다니시니 걱정이 됩니다. 아하!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얘기해주겠네. 내가 혼자 집에 머물 때 사내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 지금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모르나? 송구합니다. 허나 내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꽤 좋으니 잠시 자네 얘기를 들어보겠네. 잠깐 안으로 들게. 그녀는 방문을 닫고 자리로 옮겼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내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완벽한 기회였다. 나는 조심스레 그리고 견고하게 단검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대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흥미진진하군. 놀랍게도 그녀는 내 공격을 알아차리고 피했다. 아!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은 바닥에 떨어져 땅에 박혔다. 내가 뒤에서 공격하려 하자마자 그녀는 강렬한 방치차기로 반격했다. 발차기의 충격은 나를 안채의 마루까지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감히 내 놈이! 구미호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승려의 말대로 구미호는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박힌 단검을 뽑아들고 내게 다가왔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왜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것이냐? 내 놈의 대답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가 고프다는 거지. 내 놈은 훌륭한 먹이가 될게야. 내가 반격을 위해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나보다 빨랐다. 그녀는 달려들어 내 목을 물어뜯었다. 엄청난 통증이 밀려들었다. 와! 나는 쓰러졌다. 시끄러우니 좀 닥쳐주겠어? 지금 바로 내 놈을 죽이면 영이 너무 일찍 끝나버리잖아. 용기를 가상히 여겨 다음 희생자는 내 놈이 정할 수 있게 해주지. 이런 요망한 것. 자, 선택해봐. 수아와 김대감 어느 쪽이 먼저지? 오래전부터 수아의 심장을 맛보고 싶었지만 내 놈이 번번이 방해했었지. 그래도 수아가 내 놈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살려주지? 내 이놈, 내가 결코 그리 되게 두진 않을 것이다. 아, 그러셔? 어떡해. 놈의 말이 맞다. 나는 지금 거의 죽을 뻔했다. 나는 이전의 살인이 어떻게 행해진 건지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만약 또 다른 기적이 있다면 이것 또한 기억할 수 있겠지. 잠깐. 윤복이 형은 어찌 된 것이냐? 아, 그 모자란 놈? 그 녀석 너무 쉬워서 실망스럽더라고. 은수를 죽인 다음날 밤 녀석을 찾아갔었지. 내가 사또의 딸인 척 숲으로 유인했더니 그 멍청한 놈이 아무 의심 없이 따라오더군. 그래서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죽여버렸지. 그런 다음 녀석의 시체도 내 은신처로 끌고 갔지. 마을의 포졸로는 쓸모없는 녀석이니 뭐 그리 큰 손해를 본 건 아니잖아? 무엇을 물어볼까? 아씨에 대해. 은수 아씨를 어떻게 한 거지? 그녀의 어리석은 아비가 내게 그녀를 치료할 힘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 의심도 없이 한밤중 내게 그녀를 혼자 보내더군. 그 불쌍한 것이 날 찾아왔길래 내 은신처로 데려가 충분히 정보를 캐낸 후에 먹어치웠지. 그게 언제였지? 뭐 곧 죽을 놈이 궁금한 것도 많구나. 원하다면 대답해주지.
그 포졸놈이 죽기 전날이었지. 대감마님에 대감마님께선 어찌 되신 거지? 그날은 조금 긴장했어. 거의 들킬 뻔했거든. 나는 이미 거의 숨어들어 있었고 김대감의 처와 그의 딸이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지. 분명 둘이 정원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갑자기 유나가 어미 없이 혼자 정원을 나가더군. 혼자가 된 여인에게 적군에 죽이는 것쯤이야 식은 좀 먹기 아니겠어? 뭐 내 놈이 혐의를 뒤집어 썼으면 일거양득이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됐지 뭐야. 유나 씨에 대해 유나 씨를 어찌한 거지? 슌지는 양반가의 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쉽지 않더라고. 그 아이는 항상 집에 처박혀 있거나 쓸데없이 호의가 많이 붙어 있거든. 틈틈이 그 아이를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무당이 굿하는 거에 모두 정신이 팔려 집에 혼자 있더라고. 그녀의 아비와 하인들도 모두 거기가 있더군. 은수로서 그녀를 찾아가 어미를 잃은 그녀를 위로하는 척 밖으로 유인했지. 아직도 그였나? 그 작고 따뜻한 심정이 어찌나 만나던지. 그녀를 죽인 후 아무데나 시체를 버렸다간 다들 양반촌에 범인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도 있더니 연못에 시신을 던져놓고 굿하는 걸 구경하러 가는 척했지. 우리 그때 거기서 마주쳤잖아? 구면은 내게 단검을 든 채로 다가왔다. 이제 질문 끝난 거지? 바닥에 피가 흥건하니 더 이상 정체를 숨기긴 힘들겠어. 내 놈 때문에 내가 누군지 다 알게 될 테니 이제 다른 사람으로 동갑해야겠군. 아쉽네. 나는 은수로서 지내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대체 왜 마을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대답해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나는 동네에서 젊고 외모가 출중한 사내를 만났었지. 그런데 정체를 몰랐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 그때 나는 진짜 인간이 되고자 했었거든.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혼인도 했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던 그때. 헌데 어느 날 내가 부주의했는지 정체가 들통났고 누군가 그걸 남편에게 일렀지. 나는 단 며칠 차이로 인간이 되지 못했고 결국 홀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지. 마을을 떠나 조용히 살려 했지만 그들은 내게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어.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지 않았는데도 말이지. 그들은 떠나려는 나를 남편을 이용해 죽이려 했지만 그는 차마 그러지 못했어. 그는 자결했다. 그 후에도 그들은 마을에서 도망쳐 나온 나를 찾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찾고 있었어. 나는 도망쳐 숨어 살아야 했고 남편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했지. 나는 내게 모욕을 주었던 그들 가문의 후손들까지 찾아냈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 내 놈도 그들이 누군지는 잘 알 거야. 바로 긴씨 가문. 그럼 모든 것이 복수 때문이었나? 허나 이 마을 사람들은 널 해치려 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 나 역시 김씨 가문 놈들에겐 아무런 위해도 가지 않았어. 여기서 내 놈들부터 정리하고 힘을 키워 그 이족의 씨를 말릴 것이다. 이제 그만 떠들어라. 식사 시간 됐으니. 놈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불행히도 내겐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여길 혼자 찾아온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훈련된 몸일지라도 괴물이 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혼자서는 절대 괴물이 상대할 수 없다. 이제 그만 편히 쉬거라. 놈은 몇 번이고 내 배에 칼을 꽂았다.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거. 서막에 느낌표가 떴네요? 서막에 느낌표가 떴습니다. 시작. 쳐다본다. 난 그것을 물끄러미치 바라보았다. 왜 이걸 내게 주고 싶었던 걸까? 빛이 나는군. 내가 넘겨받으려 손을 뻗자 돌연 노리개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이 냄새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는데 이건 시체 썩어가는 냄새다. 주마등이 스쳐가는군. 당신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 전설이 생각나는군요.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미호라 합니다. 쏴야 안돼 제발. 말을 지킨다 하지 않았소? 설마 당신은 이 말의 수호신인 것이오? 자네는 사또께 이 사실을 구하게 대감댁에서는 내가 직접 가겠네. 엔딩이 머지않았다. 시간을 거스르는 자. 이 기억들은...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억난다. 당신은 양동의 수호신이라 하셨소. 그녀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노래에는 빛을 멈췄다. 대체 이 기억들은 뭐지? 지금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그간에 일어난 이들인 겁니까? 나는 모든 것이 또렷이 기억났다. 그간의 사건들, 고미의 모든 것이. 그녀는 노래개를 다시 가져가 주머니에 넣었다. 나도 모르겠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게 어찌 된 것이오? 당신이 꺼낸 노래개에서 빛이 나자 전에 없던 기억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 기억하시오? 이상하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나는 조금 혼란스러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이제부터는 당신이 마무리해야 할 것이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보았다 하지 않았소. 네, 이 기억대로라면 오늘 밤 고면은 은서아 씨를 살해 후 그녀로 둔갑할 것이고, 그런 다음 윤복이 형을 시작으로 매일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살해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게 하실 말씀은 그게 다인 것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어. 첫 번째 살인을 막을 시간이 촉박하다.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가야 해. 자칫 잘못하면 늦을지도 몰라. 말을 타고 마을까지 전선역으로 달려가 보자. 나는 말을 탈 채비를 했다. 피곤하지? 미안, 조금만 더 수고해줘. 그 후에 편히 쉬게 해줄게. 나는 침을 정리하고 모닥불을 껐다. 일단 기억대로라면 사또께서 오늘 밤 아씨를 숲에 홀로 보내시겠지. 그래, 자네가 돌아오기 전날이었네. 그녀는 내게 딸아이를 한밤중에 마을 동쪽 숲으로 보내라 했네. 아씨께서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양동에 도착해야 해. 허나 나 혼자서는 요물을 상대하기 버거울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 필요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 윤복이 형. 형과 함께라면 일을 훨씬 수월해질 거야. 가서 형을 깨워보자. 그런 다음 같이 숲으로 가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나는 말에 올라타 마을로 힘껏 달렸다.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야 한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그날 밤은 달이 밝아 달빛이 길을 찾는 데 충분할 만큼 비춰주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한 나는 곧장 윤복이 형의 집으로 타갔다. 시간이 많이 늦었어. 지금 말도 아주 지친 상태야. 형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고 모두 잠들어 있겠지. 형의 부모님까지 깨워서 놀래켜드리면 안 되겠지만 더 이상 시간이 지체돼서도 안 된다. 나는 말에서 내려 형의 방 창문 가까이로 갔다. 조심스레 창문을 두드렸다. 윤복이 형!
일어나. 잠시 후 창문이 열렸다. 나를 본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형 나야. 유리, 너 유리냐?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소곤소곤 얘기했다. 잠깐만 나와봐. 부모님은 깨우지 말고. 지금 비상사태야. 무기도 가지고 나와야 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일단 빨리 나와봐. 나오면 설명해줄게. 정말 급한 일이라. 빨리 오려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어. 3년 만에 다시 보는 그와 특별한 죄가 되었다. 다행히 형은 내가 진지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그래 알았어. 바로 나갈게. 시장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곧바로 시장으로 갔다. 채비를 마친 그는 시장에서 나와 합류했다. 그는 제대로 준비된 것 같았다. 형, 갑자기 불러서 내가 미안해. 지금 묻고 싶은 게 많겠지만 살인사건이야. 우리가 범인을 막아야 해. 살인사건? 그는 놀란 듯 했다. 응. 잠깐만. 너 지금 한양에서 온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의 입장이었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내 말을 믿도록 설득해야 했다. 말에 숨어있는 살인범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야. 은수아 씨께서 알아놓으신 거 알지? 그는 눈이 놀란 토끼처럼 눈이 커졌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둬?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사또께서 오는 밤 아씨의 치료를 위해 치료사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그 아씨를 치료하겠다던 치료사가 사실은 위험 인물이야. 나는 정보를 듣고 말까지 급히 달려온 거고. 그게 믿을 수 있는 정보인 거야? 너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럼 사또께 먼저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럴까 생각도 해봤는데 역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 아씨를 보내지 않으면 범인이 눈치챌 수도 있잖아. 아씨를 미끼로 삼을 생각이냐? 알아, 형이 지금 내 얘기가 미심쩍다고 생각할걸? 몇 년 만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형뿐이야. 형 없이는 못하는 일이야. 그런데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알았어. 일단 가보자. 그런 말이 듣고 싶어졌어. 설마 너 맨손이야? 나한테는 활과 단도가 있어. 아마 무력을 사용해야 할 거야. 너 범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마을 동쪽에 있는 숲으로 가야 해. 너무 늦지 않아야 할 텐데. 걸어서 가려고? 지금 내 말도 아주 지쳐 있어서 그게 좋을 것 같아. 알았어. 어서 가보자. 우리는 함께 숲으로 달려갔다. 몸은 피곤한 상태였지만 위험함에도 극복해야 할 일을 마주하니 왠지 모를 힘이 샘솟고 있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해 잠시 형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말해서 숲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겠지? 사또께 들은 대로라면 아씨께선 혼자 가실 거야. 그게 말이 돼? 얌마 때 아씨께서 이런 한밤중에 혼자? 응. 지금 중요한 건 아씨께서 이미 여기 지나가셨느냐야. 만약 그런 거면 이미 늦을 수도 있어.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내 말대로 범인이 숲에 숨어있다면 어서 거기로 가보자.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 그런 현명했다. 형은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면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으면 이번에도 그의 추론은 정확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인 건 곤매호가 우리가 함께 온 걸 알아채고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왜 그래? 혹시 범인이 눈치채고 도망칠까봐 걱정이 돼서. 유리, 내 역할이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야.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씨의 안전이 우선이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아씨께서 위험에 빠지신 거잖아. 안 그래? 맞아. 그럼 서두르자. 숲에 들어서자 곤매호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불쌍한 것이 날 찾아왔길래 내 은신처로 데려가 충분히 정보를 캐낸 후에 먹어치워버렸지. 숲에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이 있어. 거기가 범인의 은신처야. 어딘지 알고 있어? 아마 좀 더 가야 할 거야. 은신처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힘든데다 한밤중이라 찾아가기 쉽지 않았다. 정말. 끝나면 자세히 설명해줘야 해. 알았어. 우리는 숲속을 걷고 있었다. 조금 걱정이 됐다.
혹여 내 말이 틀리면 형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오도망을 찾던 중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아씨, 이쪽이야. 어서 가보자. 형과 나는 비명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무로 된 오도막을 찾았다. 찾았다. 어서 들어가보자. 우리는 오도막 안으로 들어갔다. 아씨. 우리 앞에는 두 사람의 아씨가 있었다. 하나는 진짜 아씨고 다른 하나는 구미호일 것이다. 자네들 마침 잘 왔네. 혹시 지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고 왔나? 저 해에 깨한 것이 날 해치려고 했네. 무슨 소리 하는 것이오? 내가 아니라 당신은 그랬잖소. 뭐야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잘 들어 형. 둘 중 하나는 범인이야. 헌데 어느 쪽이지? 내가 진짜일세. 저것이 갑자기 내 모습으로 둔감했네. 무슨 소리야? 내년이 날 여기까지 유인해 오진 않았느냐? 대체 누가 진짜인 거지? 나와 형은 오두막 앞에 선 채로 어쩔 줄 몰랐다. 우리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구미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를 테지. 못들어는 것이냐? 어서 전연을 포박하지 않고. 나는 한 여인에게 질문을 했다. 당신 내 이름을 말해보시오. 자네 유리 아닌가? 거기 표절 어서 전연을 잡으라니까 뭐라는 거야? 내 아비가 누구인지 잊은 것이냐? 김대감께서 몇 해 전에 자네 한양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윤복이 자네는 유리의 둘도 없는 벗 아닌가?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최근에 기억하는 그녀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차분한 느낌이었다. 우아하고 기쁨이 있었다. 최근에 내가 만났던 그녀와는 달랐다. 이런 쓸데없는 놈들 같으니 돌아가면 내가 내 놈들에게 엄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진짜 그녀를 찾은 것 같다. 오른쪽. 내 놈이 거짜구나. 그렇지, 나도 그쪽이 수상했다고. 빙고. 젠장 들켰나? 하? 고묘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뭐야 이건. 형 잡아야 해. 우리는 구매에게 달려들어 제압을 시도했다. 나는 품속에 있던 단도를 꺼냈다. 하지만 요물은 형을 밀어내고 내 공격을 피했다. 구미의 움직은 재빨랐지만 찰나의 시간에 나는 허벅지를 찌를 기회가 있었다. 구미의 표정이 고통으로 이그러졌다. 너희는 절대 내 놈을 잊지 않겠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깊은 증오가 느껴졌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를 흘린 채로 도망쳤다. 형 절대 놓치면 안 돼. 아저씨 잠깐만 여기 계세요? 우리는 오두막을 벗어나 구미호를 쫓았다. 구미호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도망치고 있었다. 우리는 사력을 다해 쫓았다. 이대로 가다 놓치겠어. 안 돼. 구미호는 점점 우리와 멀어져 갔다. 우리는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활과 화살을 꺼내 들었다. 지난 몇 년간 한양에서 수없이 연습했고 내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형이 놈을 계속해서 쫓는 동안 나는 표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형은 창을 던져 구미호의 진로를 방해했다. 그 순간 나는 목표를 조준하고 활실을 당겼다. 화살은 구미호의 등을 관통했다. 우리는 고통에 찬 비명소리를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활실을 당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살이 빗나가 바닥에 꽂혔다. 우리는 재측 구미호를 쫓고 있었지만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사라진 그녀를 찾아봤지만 헛된 짓이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이 멀리 가진 못했을 텐데 달아난 거일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방금 그건 뭐였지? 아씨께서 쌍둥이 자매가 있었나?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설명해줄게.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일단 아쉽게 돌아가자. 나는 구미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하지만 형이 말이 맞다. 우리는 아쉽게 무사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그래, 아시 먼저 댁에 모셔다 드리자. 지시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찾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아씨 안색은 창백했다. 아씨 무사십니까? 그래, 많이 놀라긴 했지만 다친 데는 없네. 걸으실 수 있으십니까? 괜찮네. 댁으로 가시죠. 여기는 아씨께서 계실 곳이 아닙니다. 근데 자네들은 여길 어찌 알고 왔나? 유리가 아씨를 구하고자 한양에서 급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 하면 자네들은 이런 일이 생길 거 알고 있었나? 네. 네, 자네들에게 큰 폐를 끼쳤네. 저희 염려 마십시오. 아씨께서 무엇 하시니 다행입니다. 자네들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세. 정말 고맙네. 우리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왔다. 한참 후 우리는 마을에 다시 도착했다. 아씨께선 몹시 지친 상태였다. 아씨를 모시고 갈 사람이 없었습니까? 정말 혼자 숲에 가신 겁니까? 그래, 아무에게도 알려선 안 된다고 하더구나. 저희가 댁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씨, 사실 저는 아씨께서 편찮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청컨대 의원이 많은 동네에 가보시는 게 어떠겠습니까? 아버님과 상의해보심이 어떠신지요? 알았네. 내가 내일 여쭤보겠네. 양반촌. 우리는 무사히 양반촌에 도착해 아씨께서 무사히 귀가하시도록 호의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정중히 인사 후 동네에 가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와 상의해보겠노라 약속했다. 많이 늦었네. 이젠 집에 가서 좀 쉬자. 이런 일을 겪어도 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 나보단 내가 더 잠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가? 내가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서가집을 관리해놨으니 가서 바로 잘 수 있을 거야. 응. 시신을 반드시 찾아야 해. 만약 요물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란 장담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았으니까 일단 돌아가서 쉬고 날이 밝는 대로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내일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설명해줘야 해. 알았어, 얼른 가서 쉬자. 그래. 형과 헤어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유리의 집.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혹여 시끄러워 소아에게 들리지 않을까 조심했다. 말을 묶어두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힘들었다. 구미호의 생사는 몰라도 아씨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이야. 이제 형이 올 때까지 눈 좀 부시자. 지친다. 방 안에 짐을 내려놓고 이불을 꺼냈다. 머릿속의 기억들이 깨끗이 정리됐다. 수아 덕에 깨끗한 방에서 잘 수 있었다. 자리에 눕자마자 피로가 몰려 금세 잠이 들었다. 첫째 날, 유리의 집. 누군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유리 너야? 수아였다. 맞다. 항상 일찍 일어났었지? 내가 돌아온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유리, 오랜만이야. 어젯밤에 돌아온 거야? 응. 몰랐어. 피곤해 보이네.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밖을 내다보니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어젯밤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일부러 안 깨웠어. 잠깐 들어올래? 우리는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지?
어제 양동으로 급히 돌아와야 할 일이 있었거든. 그래? 말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길 뻔해서. 그래도 잘 해결돼서 이제 괜찮을 거야. 너 한양에서 온 거 아니야? 맞아. 무슨 일인데? 그건 미안. 기미 상황이라서. 설마 너 암행어사 된 거야? 어? 그래? 그런 거였구나. 걱정 마. 절대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 그녀는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할 얘기가 많겠는데? 벌써 3년 만이잖아. 그러게 벌써. 수아 얘기 나누는 중에 밖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마 윤복이 형일 거야. 아침에 오기로 했거든. 그래, 내가 나가볼게.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수아, 내가 왜 유리집에 있는 거야? 설마 여기서 같이 잔 거야? 뭐?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다 큰 사내 방에 같이 있으면 쓰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하하, 농담이야. 재미없거든. 그는 또 수아를 놀리기 시작했다. 형도 잠깐 안으로 들어와 봐봐.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리 넌 눈 좀 붙였어? 조금. 수아가 깨우지만 않았더라면 더 잘 잤을 텐데 말이야. 뭐야? 안에 누가 있길래 걱정돼서 확인해 본 건데? 알아, 농담이야. 진짜 이제 너까지? 수아야, 우리는 지금부터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 알았어. 그럼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 어서 나가봐. 돌아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그럼 가자. 윤복이 형이 살아있는 엔딩으로 가고 있네요. 수한테 얘기했어? 아니, 어제 일어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줘. 괜히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문제 만들지 말자. 그래.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정보를 얻은 거야? 한양에 있던 정보책이 알려준 거야. 사실 원래도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동네 쪽에서 먼저 범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범인이 양동으로 숨어들어가 사또의 딸을 노린다기에 그래서 급히 돌아오게 됐어. 그래? 근데 아씨께서도 이미 다 보셨는데 사또께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그럼 아씨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헛것을 보신 것 같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아씨는 사또의 딸이야. 그럼 다른 방도가 있어? 현명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왜 그랬는지도 이해하시겠지. 일단은 숲에 가서 요물의 시신을 찾아 태워버리자. 알았어. 그럼 관아에 가는 건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숲을 수색하러 갔다. 날이 밝으니 구매의 은신처를 찾기 수월했다. 우리는 숲에서 구매의 시신을 찾고 있었다. 잠시 후 형이 나를 불러 세웠다. 여기 와봐, 여기 뭔가 있어. 나는 즉시 달려갔다. 그곳에는 항고의 시신이 있었다. 그것은 나이 든 여성의 시신이었다. 그녀의 등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고 허벅지는 칼이 찔리는 자국이 선명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어제는 은소야 씨가 2명이었고 그 여우가 맞아.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구나. 너는 이게 뭔지 알고 있었어? 이건 구미호라는 요물이야. 전에 듣기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해. 사람의 간이나 심장을 먹고 사는 요물이지. 그런 게 정말로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잖아? 그런 거였겠지. 우리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시신 위에 올렸다. 시신을 태우는 동안 우리는 함께 나란히 앉았다. 사실 아씨께서 몸이 편찮으신 것도 알고 있었어. 알아, 어제 얘기했잖아. 요물이 아씨를 노린 것도 그런 이유야. 왜 사또께서 아씨를 다른 마을의 의원에게 보내지 않으신 걸까? 금고 없는 치료를 권하는 사람을 믿는 것보다야 나았을 텐데. 생각해봐. 아씨는 혼기가 꽉 찬 나이인데 소문이 나서 혼사께 맡길까봐 걱정되셨겠지. 병이 든 여인은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양반 가문은 없을 테니. 내가 아씨를 동네까지 모셔가야겠소. 정성이네. 아씨께서 감동하시겠어. 그랬으면. 형은 아씨와 같은 나이지?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아씨는 양반인데. 그리고 사또의 따님이시고.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내일 아침에 무슨 일 있어? 어떻게 알았어? 기억 속에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가 무슨 일을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던 건지 몰랐기에 의심받았다. 그냥 궁금해서. 내일 시장에 새로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서 물건을 옮기는 거 도와주기로 했거든. 그거 말고는 뭐 다른 특별한 일은 없어? 그랬구나. 그런데 그건 왜 물어봐? 그냥. 형 갑자기 찾아와서 무례한 부탁을 했는데도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나 혼자선 절대 못했을 거야. 에이, 내가 당연히 같이 해야지. 나는 그가 사라졌을 때도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를 믿는 만큼 그도 나를 믿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새 곤매의 시신은 제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만 돌아갈까? 일단 관아에 가보자. 그 후에 나도 좀 쉬어야겠어.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곧장 관아로 갔다. 이제 그곳은 내게 꽤 익숙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집무실. 집무실 안에는 사또뿐만 아니라 은서와 시다와 함께였다. 자네 들어왔나? 우리는 그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나리와 아씨를 뵀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리. 거기들 함께. 은서에게 다 들었네. 자네들이 마침 거기 지나갔다니 천만 다행일세. 아버지 그런 말씀 마셔요. 유리가 그 가짜 치료사를 잡기 위해 한양에서 서둘러 돌아왔다 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절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구나. 고맙네. 자네들이 정말 큰일을 했네. 유리 자네는 한양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나 보군. 윤복이 자네도 수고가 많았네. 두 사람 다 정말 수고가 많았네. 아씨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다. 다시 한번 고맙네. 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아닙니다, 아씨. 저희는 그저 당연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형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씨에게 단단히 마음이 뺏긴 것 같았다. 그럼 그렇고 말이야. 은서 너는 몸도 성취하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라. 네, 아버지. 용복이 자네가 은서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의원에게 다녀오면 어떤가? 맡기만 주십시오, 너리. 고맙네.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가서 좀 쉬겠네. 그녀는 집무실을 나갔다. 듣기론 여우귀를 가진 여러 개의 꼬리가 달린 요물이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뭐였는지 설명해주겠나? 그게 아씨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덧것을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 시료사는 그저 여인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침 일찍 숲에서 시신을 찾아 태웠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했었네. 그는 멋쩍은 듯 얘기했다. 일단 이 일에 대해선 함구하도록 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오후에 대감께서 여기로 오실 테니 유리 자네는 그때 다시 오도록 하고 용복이 자네는 은서와 동네로 갈 채비를 하게. 은서가 자네와 함께 가겠다고 하던데. 네? 그 아이는 내 딸인 걸 잊지 말게. 허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걸세.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행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집 하인들에게 준비하라 지시할 테니 내일 가능한 한 일찍 출발하도록 하게. 네, 나으리 지금 바로 떠날 채비를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만 돌아가도록 좋네. 우리는 집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형,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쉴게. 동네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다시 얼굴 보면 좋겠어. 당연히 그래야지.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내가 저녁에 다시 찾아갈게.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수아 유리의 집. 집에 도착한 나는 밭에서 일하는 수아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돌아와 나를 발견하곤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 다가왔다. 유리, 일은 잘 끝났어? 응, 잘 끝내고 왔어. 별일은 없었고. 천천히 얘기해줄게.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식사 준비해놨어. 고마워. 내가 배고플 거 알고 미리 준비해뒀구나. 수아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점심상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일은 잘 끝내고 왔어?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나도 아씨께서 편찮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윤보경이 아씨를 모시고 동네에 있는 의원에게 가기로 했어. 아씨의 병원이 깊으셔서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 하셨어. 그렇구나. 너도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이따 대감을 뵈러 다시 관아에 가봐야 해. 그럼 여기 일이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점심을 먹고 나자 피로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잘 먹어서 진짜 맛있었다. 배고파서 그랬나봐. 시장이 반찬이라잖아. 그런 건 아니야. 진짜 맛있었다니까. 고마워.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눈 좀 붙여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나도 밭에 다시 나가봐야 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고마워. 아 그리고 나 없는 동안 우리 집까지 관리해줘서 고맙다. 괜찮아.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걸. 나는 한양에서 그녀의 선물을 사왔다는 걸 잊고 있었다. 잠깐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너한테 줄 게 있다. 그래? 복주머니. 집으로 돌아 나는 그녀에게 주머니를 건넸다. 내 기억 속에 그녀는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했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마워. 그녀는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밭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 나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잠깐 눈을 붙인 후에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수호신께서 내 집 안에 와 계셨다. 여기 계셨습니까? 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일이 다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 또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한 적이 없어? 네? 그녀의 말에 나는 너무 놀라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제 부모를 아시는 겁니까? 나는 이 마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출신,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머무는 역사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안다 해서 그게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기에. 그녀는 나에게 서찰을 건넸다. 만약 언제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오. 나는 그녀에게서 서찰을 건네받았다. 제가 이걸 주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날 도와 말을 구했으니 나도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소. 그녀의 말에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서찰을 열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왕궁 수문장께 이 청년을 맡깁니다. 그가 훌륭한 무관이 되기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디 과거급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는 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추후에 시험을 통과하면 부디 그를 다시 양동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양동 김만덕. 이것은 내가 한양에서 도착했을 때 왕궁 경비에게 건넸던 서찰이었다. 말도 안 돼. 네, 유림이에 대해 기특해 하시고 칭찬도 하셨어요. 한양에 가 계실 때도 사람을 시켜 안위를 묻거나 하셨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유리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믿음이 갑니다. 다시 방 안을 둘러봤지만 그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밖은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다. 수아는 집 앞에서 밭을 일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유리, 일어났어?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 왔다. 잘 잤어? 그런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대감을 뵈러 가야겠어. 아, 그래? 근데 손에 든 건 뭐야? 다녀와서 얘기해줄게. 미안, 이따 봐.
그래? 나는 서차를 품에 넣고 양반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대감의 집. 나는 대감께 직접 엽죽기로 결정했다. 무작정 그의 집으로 찾아가 사람을 불렀다. 잠시 후 내 기억 속에서도 익숙한 하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대감께 여쭈을 말이 있다고 전해주시오. 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그녀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녀는 나를 상랑채 안으로 안내했다. 나는 아직도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안에는 대감과 아씨께서 앉아 계셨다. 나는 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대감과 아씨를 뵀습니다. 어서 오게. 어서 오세요. 잘 왔네. 진로 오랜만일세. 그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군. 지금 유나 아씨께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인 듯 했다. 어젯밤 얘기는 들었네. 자네와 용복이가 사또의 여식을 구했다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양에서의 훈련에 성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무탈하였느냐? 네, 대감. 대감께 입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세. 소인 대감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가 왔습니다. 뭔가 어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괜찮네. 편히 얘기해보게. 근데 무슨 연으로 저를 한양까지 보내주신 것입니까? 나는 일찍 자네의 영특함을 알아보았네. 허나 어찌 저 같은 천에 고아에게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어찌 그리 얘기를 하느냐, 대감. 나는 그에게 서신을 건넸다. 유나야,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느냐? 네,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 알고 있었느냐? 내 진즉에 얘기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구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나는 마을의 평민과 사랑에 빠졌었고 그녀는 아이를 가졌었지.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아이를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네. 그때 나는 아이를 책임지지 못해 아이는 마을 고아원으로 보내 키워졌네. 그 아이가 바로 자네일세. 아버지였군. 서찰의 내용은 사실이었다. 미안하구나 유리야. 내가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고 싶었었다. 삶이란 게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더구나. 저는 대감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 자라면서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리 살아온 것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대감께서 원하신다면 이 일은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두 분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어요? 아씨께서 방으로 돌아오셨다. 유나, 내가 아직 거기 있느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려던 중이다.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까? 그래. 아씨는 다시 돌아와 그녀의 아버지 옆에 앉았다. 내가 자네를 양동으로 다시 부른 이유가 있네. 유나도 이미 알고 있고. 번디 우리 가문은 동네를 기반으로 살아온 터라 유나가 몇 년간 그곳 친척 집에 가서 살 것을 원했네. 나는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유나와 동행하길 바랬고 자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네. 저도 유리님이 동행하시면 안심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물론 거기 가면 자네에게 유나를 호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을 수도 있네. 동네도 한양에 견줄 만한 번성한 도시일세. 언제 떠나기 원하십니까? 가능한 한 빠르면 좋네. 듣기로는 사또의 역시 또 동네에 간다 하니 함께 가는 게 어떻겠나. 하면 그리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동네는 어떨지 몹시 궁금합니다. 고맙네.
그럼 내일이지. 떠나야겠지. 내가 하인들에게 떠나 제비를 시키겠네. 네, 아버지.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애와 같은. 그러니만 떠나갈 제비라 하기. 네, 대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용복이 형 일행과 함께 동네에 가게 됐네. 그럼 수아는 어떡하지? 일단 형과 얘기해보고 오늘 저녁은 수아랑 보내야겠어. 나는 용복이 형의 집으로 갔다. 용복의 집. 집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말에게 빗질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형, 나 지금 김대감 댁에서 다녀오는 길이야. 그래? 거긴 왜? 은원놀이가 있어서.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해줄게.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동네로 떠나야 하는데 나도 같이 가게 됐어. 그래? 대감께서 유나 씨를 동네까지 안전하게 호위하라 하셨거든. 형이랑 같이 떠나는 게 좋겠다 하셨어. 오, 잘 됐네. 그럼 떠나기 전에 같이 주막에서 한잔할까? 아니, 오늘 저녁엔 수아랑 같이 보내려고. 언제 다시 볼 수 있지 모르잖아. 아, 맞다. 오자마자 다시 떠나야 하는구나. 그럼 오늘 저녁은 둘이 오붓하게 보내도록 해. 그럼 먼저 들어가 볼게. 내일 봐. 그래, 가는데 며칠은 걸릴 테니 잘 쉬어도. 그래. 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유리와 수아의 집. 집 앞의 밭에서 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잘 다녀왔어? 응, 오랜만에 같이 주막에서 밥이나 먹을까? 그럴까? 지금 바로? 너 편한 대로. 그래. 우리는 함께 마을 주막으로 갔다. 주막. 조금 긴장됐다. 동네로 가는 설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수아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야 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다. 3년이나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기에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아직 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다. 다시 헤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상처 입을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너한테 할 말이 산더미야. 나 오늘 내 아비가 누군지 알았어. 뭐? 마을 사람이야? 응, 김대감이셔. 농담하는 거지? 아니, 설마 대감님께 그리 말씀하신 거야? 아니, 내가 먼저 사실을 알게 돼서 좀 전에 찾아뵙고 확인했어.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봐. 근데 이리 듣고 보니 내가 대감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응, 근데 사실이면 진짜 신기하다.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내가 대감의 아들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 너다운 반응이네. 그럼 이제 대감댁 도련님인 거야? 과거급제도고 출세할 일만 남았네. 정말 잘됐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대감께서 나더러 유나 씨를 모시고 동네로 가라고 하셨어. 아, 그래서 가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그녀는 많이 놀란 듯 했다. 하긴 무관이 되어 이런 시골에만 머물 수는 없겠지. 수아야, 괜찮으면 너도 내일 같이 갈래? 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같이 혼인해서 살면... 미안, 너무 갑작스러워서? 알다시피 여긴 내가 알고 둔 게 모든 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싫은 게 아니야.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나봐.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가 될지도 나는 모르겠어.
그래도 큰 도시에 가서 살게 되면 너도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나도. 그래도 난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기뻐.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여기 친구들도 있고 고아원 아이들도 내가 계속 돌볼 거니까. 그럼 그동안 한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 줄래? 그래. 나는 그녀에게 지난 3년간 한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다. 그녀 역시 내가 어떤 3년을 어떻게 보냈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혼자 농사 짓는 건 고된 일이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장터에다 팔고 그녀의 일과는 쉴 틈 없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다.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갔다. 이윽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내일 아침 일찍 장에 나가봐야 해. 그래서 배웅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이해,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안 그래? 기회가 되면 내가 동네 한번 가볼게. 그럼 내가 동네까지 편하게 올 수 있게 내가 호의를 보낼게. 고마워.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 나는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차마 그녀를 놔주기가 힘들었다. 그럼 조심해서 가. 너도 몸 조심해.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 한양에서 가져왔던 짐들을 그대로 떠나 채비를 했다. 수아도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너무 내 마음만 앞세운 건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지도, 내가 수아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도 못한 거겠지.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겠지만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둘째 날. 야, 유리의 집 이제 둘째 날이야? 다음날 나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도 오랜만에 많이 잤어. 요 며칠 많이 피곤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해볼까? 다들 떠날 준비가 됐으려나? 윤아씨가 내 이봉두이라니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았는데 같이 동네에 가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겠지. 수아도 부디 잘 지냈으면. 집을 나선 후 나는 말을 타고 양반촌으로 향했다. 양반촌. 내가 도착했을 때는 다들 분주해 보였다. 양반촌 입구에는 낯익은 얼굴이 여러 보였다. 윤복이 형, 사또, 은수아씨와 윤아씨 그리고 그들의 하인들. 짐을 실은 2개의 수레와 말도 있었다. 하인들은 물건들과 음식을 수레에 싣기 바빴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췄다. 무슨 문제라도 있소? 그들은 나를 향해 정중히 인사했다. 나는 너무 어색한 나머지 그만하라고 손짓했다. 그 모습을 본 윤아 씨께선 재밌다는 듯 웃고 계셨다. 어서 오게. 나도 이제 너한테 깍듯이 인사를 해야 하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잘도 숨겼구나. 이제야 이해했다. 그들은 이미 내가 김대감의 아들인 걸 아는 것 같았다. 아, 그게 괜찮아. 우리끼리 그런 격식 같은 게 무슨 필요야? 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내가 아는 유리와 다름없구나. 간밤에 편히 쉬었어? 네, 덕분에 아씨는 어떠십니까? 내가 보기엔 우린 이미 떠날 준비가 된 것 같네. 자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계시다고. 형의 말을 들은 아씨는 미소를 지으셨다. 염려 말게, 그리 늦진 않았네. 형 진짜? 자, 그럼 이제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겠네. 네, 아버지. 다들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꽤 재밌는데요. 아씨께선 제 입장이 아시니 그러시겠죠. 그런가 봐요. 이제 아버지께서 왜 유리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게 참말입니까? 그럼요. 나는 그가 나를 아들로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동네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 나는 기억한다.
아씨께서 이런 시골에서의 삶이 지루하고 행복하지 않다라 하시는걸. 이제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야 하겠군요. 네. 보맘님과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네. 어머니께서 슬퍼하시는 것 같지만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대감께서 오셨다. 다들 왔느냐? 오셨습니까, 대감? 그는 이번에도 내게 서찰을 건넨다. 도착하거든 이 서찰을 그곳 사또께 전해드리거라. 너희가 그곳에 사는 동안 신경 써 주실 것이다. 오늘 함께 떠나는 하인들이 거기서도 너희를 모실 것이니라. 유나를 잘 부탁한다. 너는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게 될 게다. 염려 마십시오. 꼭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리 믿겠다. 하면 나는 모두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만을 바라겠네. 염려 마십시오. 염려 놓으세요, 아버지. 은수아 씨와 유나 씨는 각각 마차에 올랐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우리는 동네로 출발했다. 윤복이 형과 내가 앞장섰다.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속도를 너무 높일 수가 없었다. 동네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일행도 많으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 은수아 씨께서 아프신 게 걱정이지만 맞아, 많이 힘드실까? 잘은 몰라도 힘드시겠지. 그럼 좀 더 속도를 내볼까? 아니야, 괜찮아. 가다가 해 떨어지면 쉬고 다시 아침 일찍부터 가면 될 거야. 그러면 가는 시간이 얼추 비슷할 거야. 그래. 근데 너는 이제 정말 동네에서 살 거야? 아마 당분간은 그렇겠지.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네.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래도 가면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은 많겠는데? 자, 그동안 한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 줄래? 얘기하자면 길지. 그렇겠지? 그렇게 나는 양동을 떠나 동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에 들떠 있었다. 게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호신 엔딩을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